복수수 단원하고 뒤에 이제 2차 방정식 단원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복수수 허수단위 i부터 시작을 합니다. 허수단위 i의 뜻, 허수단위 i의 뜻. 이서주, 허수단위 i의 뜻이 뭐예요? 허수요. 헛소리 하시네. 현진이 허수단위 i의 뜻 힌트 달라고요? 루트 마이너스 저 목현준이 허수단위 i의 뜻이 뭐예요? 제곱근 마이너스 1. 이게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허수단위 i의 뜻이 뭐예요? 허수단 지금 복수수 단원 문제를 풀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수단위가 오르는데 헛소리하고 있어요. 자, 허수단위 i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 그죠? 저게 뜻이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게 이제 허수 단위 i의 뜻이죠. 기호로 이제 i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i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1 또는 i의 제곱은 1 뭐 이렇게 나타내죠. 마일 아니에요? 네? 누가 불렀어요? 마일. 아, 미안. 마일. 됐고, 자, 분류는 복소수 분류 얘기하는 겁니다. 복소수의 분류. 뭐로 나뉘냐? 복소수 이제 Z, 뭐 A 플러스 BI라고 해서 A, B를 실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A 이름을 뭐라 그래요? A의 이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B의 이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목현준이? 쟤는 충분히 낚일 수 있어, 내가. 쟤 낚일 수 있어요, 제가. 자, 우리 현준이. 보세요. 물어. 자, 물어. 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중에 실수는 누구예요? 둘 다 아니죠. 뭐라고요? 우리 생각 외로 물었네요. 자, 오이씨, 좋아. 덥석 물었네요. 좋대요, 저거. 진호? 누구예요? 둘 다죠. 둘 다. 자, 복소수는 분류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허수단위 i, 위에서 배웠던 i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i가 살아있냐 사라졌냐 이걸로 나눠서 i가 사라진 애를 우리가 이제 실수, i가 살아있는 애를 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는 기준이 그래서 b죠. b. 허수 부분이 0이 되면은 실수,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은 허수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눠보시면은 허수 안에는 다시 그 허수 자체에 실수 부분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순 허수라는 게 있고, 그 순 허수가 아닌 허수라는 애가 있다. 그래서 순허수는 허수 중에 저기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없는 애죠. 얘는 실수 부분이 있는 애고. 이 정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한번 정리한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되겠고. 성질 있어요, 성질. 밑에서 얘기했지만 복소수를 갖다가 분류해서 실수하고 허수, 허수 안에는 순허수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방학 때 배웠던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 두 가지, 야르드라 그러죠. 두 가지 뭐 있어요, 이서주? 제곱하면 0 이상.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0 이상이다. 또 두 개 가르쳤는데 하나 하는 거야? 아니요, 알죠. 그러니까 서주 선생님 항상 너한테 카톡할 때 뭐라 그러니? 복습하라 그러잖아, 이 진짜. 응? 다음부터는 카톡으로 자꾸 복습하라 그러면 서주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제 그냥 차라리 초성으로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보낼까? 혹시 부모님 오해하시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은 복습하라 그러잖아. 못 해주니? 똑같겠지 뭐. 아니 선생님아 저거 인터셉트 해갔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각한 애들이 많아 지금. 어? 뭐야? 다 똑같아. 자, 뭐예요? 응. 켤레가? 같다? 아, 같다. 아, 같다. 그 실수랑 그 실수에다가 켤레를 씌운 애는 같다 이거죠. 아니 성질을 꼴랑 2개 가르치는데 어떻게 2개 중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기는 알겠지. 그지? 인간적으로 그지? 야 그럼 순호 성질 2개는 뭐야? 순서도요? 응. 제곱하면은 순호수는 제곱을 하면은 0보다 0보다 작다. 작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서수 플러스 혈순회수야? 뭐라고? 순서수 플러스 응. 켤레 순서수 순호수에다가 켤레를 씌운 애는 더하면 0이다. 0이 된다.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제 제곱을 취했을 때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켤레를 씌웠을 때의 성질 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공수투들도 다 했습니다. 실수에다가 켤레 씌웠을 때는 같다고 했는데 얘는 실수라는 그 복소수 조건하고 켤레를 씌운 게 같다는 게 필요 충분이죠. 그러니까 Z에다가 Z바가 똑같다고 하면 얘는 Z가 이제 우리가 실수라는 거랑 필충입니다. 필충. 그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Z에다가 Z바를 한 개 더했더니 0이 됐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Z가 우리가 이제 순호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니에요. 다 여기다 대고만 되고 요거는 이제 아닙니다. 왜? 모두 있어요? 순호수 말고 모두 있어요. 이게 필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Z가 순호수라는 거에다가 추가로 0. Z가 0도 있으니까 이 정도 낚시 이제 잘 걸러낼 수 있으면 되겠고 됐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공수 다 배웠으니까 알지 이거? 삼지창 알지? 그 됐어 안 물어볼게 아니 네. 그냥 알지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복소수 Z의 제곱에 대해서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자 복소수 Z의 제곱을 해보시면은 위에 거 제곱하면은 뭐가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가 돼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새롭게 다시 조작이 되죠. 얘가 실수 부분이 되고 얘가 허수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복소수 Z의 제곱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뭐 복소수 Z의 제곱이 실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위에 나온 걸 토대로 봤을 때 실수가 되려면 허수 단위가 사라져야 되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허수 부분이 0이 되려면은 A, B의 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원래 복소수 Z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곱이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Z의 제곱에 대해서 미리 처리를 해서 익숙하게 알아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됐지?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입니다. 뭐 기타 등등 잡다구리는 책에 있는 거 그냥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Z랑 Z바에 대해서 우리가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잡으면 A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Z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만드는 건 다 아실 거고 예전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다음 중 이제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랬을 때 Z가 A 플러스 BI이면 Z반은 A-BI다. 이거 예전에 5번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맞아요? 틀려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까지 하고 물어보면 많이 걸리겠지. 황슈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긴 여러분 내신할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임의의 복소수랑 그 켤레랑 더하면은 뭐가 되냐? 2a가 돼요. 2a. 다시 말하면 2a가 된다는 거는 어쨌든 저쨌든 얘는 당연히 실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수 부분의 2배로 나타난다.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읽을 줄 알겠죠? 그럼 z하고 z 바를 곱한 애는 뭐가 되냐? a의 제곱에다가 합차예요. 하지만 i 때문에 덧셈으로 바뀌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a, b는 그냥 실수니까 제곱하면 0 이상. 실수는 실수인데 0 이상의 실수가 된다 이거죠. 실수는 실수인데 0 이상의 실수. 그래서 가장 기초는 켤레복소수랑 더한 거 실수고 곱한 것도 실수다라고 아는 게 제일 기본이고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실수는 실수인데 무슨 실수냐? 실수 부분 2배 한 거다. 실수는 실수인데 무슨 실수냐? 0 이상의 실수다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다. 넘어가서 허수단위 주기성에 대한 겁니다. i의 주기성은 우리가 이제 i의 거듭 제곱하면은 4개씩 돌죠? 그죠? 이제 뭐 하나씩 쓰는 거 몇 번 해봤으니까 4n-1꼴 4n-2꼴 4n-3꼴 4n꼴 하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 이거죠. 4n-1꼴은 그냥 i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4n-1꼴이 4n-1꼴이라고 했네. 미안해 잘못 썼네요. 미안. 4n 플러스 1꼴 이거 플러스 1꼴 플러스 2꼴 플러스 3꼴 그래서 이렇게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수 단위가 4개씩 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줄 맞춰서 쓰는 거 연습하라고 좀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주기성에 대한 건데 2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 애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주기성이 뭐가 있냐? 그 주기성을 외우실 게 아니고 요런 애나 요런 애들은 나오게 되면 얘를 제곱을 하면은 뭐가 돼요? i가 되죠? 얘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i의 주기성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1-i분의 1 플러스 i 같은 애는 제곱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분모를 갖다가 실수로 만들어 주시면 뭐가 돼요? 뭐라고 너만 얘기해 보세요. 남들 다 이자 안 얘기하면 너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까지 우길 게 아니고 진호 뭐예요? i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시우야?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응? 주기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2분의 1 풀마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요래 좀 공부 좀 해서 이 정도는 얘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다. 당연히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다 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죠. 아무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는 앞에다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x의 세제곱은 얼마? 시우 얼마? 마1이 되고 주기성이 나타나려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x의 6제곱은 1 그래서 주기가 반복되는 애가 6개씩 반복이 된다 이거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x 빼기 1을 양변에다가 곱해 주시면 x의 세제곱이 1이 되니까 얘는 주기가 3개씩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내용 중에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나 저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치 현준아? 저는 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드시는 분은 아무튼 개념에 대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알겠지 서주야?
자,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뭐 조건이죠. 루트 A, 루트 B를 마이너스 루트 AB, 그러니까 루트 곱해서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조건에 대한 겁니다. 뭐예요? 우선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둘 다 근호 안에가 뭐다? 둘 다 마마다죠. 그래서 이제 A는 0보다 작다 이고 B는 0보다 작다 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 0대 돼요. 그래서 A, B가 0이다 이렇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괄호가 중요합니다. 계산하실 때 괄호가 그래서. 그럼 밑에 거는 루트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조건이니까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부호에 대한 조건만 잡으면은 뭐예요?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부호에 대한 조건만 얘기하면 뭐예요? B는 0보다 작다. 그 양음이죠, 양음. 네. 양음. 그래서 부호에 대한 조건이 쉽게 A는 양이고 B는 이다고. 근데 이거 아닐 때도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 그때 A 분자가 0일 때, 이때는 되더라. A가 0일 때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이 음수의 제곱근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수학에서 항상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음수의 제곱근 얘기고 이거를 떠나서 항상 수학에서는 분모에 0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 밖에 쓴 핑크는 우리가 복수수 단어에서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게 이건 어쨌든 복수수랑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모든 수학적인 내용의 공통적인 거. 분모는 무조건 0이 없다. 항상 그 얘기고. 그죠? 저 밑에 얘 있어요, 얘. 이거 X 범위 써보세요, 한번. 연필로 해세요, 연필로. 금방 되게 불편을 했다. 자, 자신 있는 사람은 불편을 하시고 네임펜으로 해보죠. 자, 벌써 쓱 나오네요. 지금 나왔다 그러지 먼저. 위에 거 X 조건 X는 1보다 작다. 아, 끝이야? 끝. 2번은 X는 3보다 크다. 끝이야? 응. 자, 목현준이 위에 1번, 같아요. 2번 불안하지? 그지? 제가 갔다고 하는 순간 불길하지? 자, 2번. X는 2보다 크다? 이건 그냥 괜찮은데? 자, X는 2보다 크다라고? 자, 황시호 위에 1번. 저기에다가 X는 1 또는 X는 아니, 정확히 해봐. 다시 불러봐. 그냥 네 답을 다시 불러봐 새로. 2. X 저기에다가 하지 말고.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1 또는 X는 2. 밑에는 X 이 중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 인데 X는 2가 아니다. 인데? 여기다 인데라고 써 그럼? 그리고 그리고 2고? X는 2가 당연히 X는 2가 아닌데? 그럼 얘 봤어? X는 1 또는 X는 2.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X는 2보다 작다 이거야? 거기서 끝났어요. 아 여기서 끝이야? 네. 아 이거 끝이라고? 부등가 완전 달라졌네.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똑같은 개념을 배워. 이서주 위에 거 다 뭐예요? 같습니다. 뭐랑 같아요 이 진짜. 우측 밑에 거 다 뭐예요? X가 2보다 크다 또는 X는 1. X는 2보다 크다. 여기다가 또는 X는 1이 있다고? 예. 자 보면은 위에 써준 거대로 똑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필기를 시켰는데 내가 필기학원까지 가서 쳐다보진 않겠지만 필기를 똑바로 안 했거나 필기는 했지만 제대로 적용을 못한다. 얘 조건이 뭐냐?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온 조건이니까 써보면은 각각의 음수 x-1이 0보다 작다 2고 x-2가 0보다 작다 또는 x-1이랑 x-2를 곱한 게 0이다. 이게 조건이라고 배운 거거든요. 그럼 써놓고 나니까
이 앞에 거는 x가 1보다 작다고 x가 2보다 작다니까 교집합 하시게 되면 x는 1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는입니다. 합집합을 하실 건데 뭘 합집합할 거예요? 1 또는 2를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합집합을 하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잘 안 쓰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굳이?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럼 2번 마찬가지로 역시나 배운 대로 써보시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조건이니까 우선 위에 거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양이고 이고 밑에 거 2-x는 음이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하고 이 중에 혹시나 분모 2-x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소괄호부터 먼저 해주시면 얘는 이제 2차 부등식이긴 해요. 뒤에 건데 미리 그냥 한 겁니다. 얘는 범위가 뭐예요?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거든. 그럼 얘는 뭐야? x가 2보다 크다거든. 그럼 이만큼을 갖다가 어쨌든 제일 먼저 교집합을 하시면은 x는 2보다 크다거든. 2보다 작다 뭡니까 이거? 우선 자 요거고 그리고 여기 또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얘 뭐예요? x는 1 또는 x는 2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 대괄호 부분을 먼저 구하시면은 이때의 전체적인 범위는 x는 1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또는 그죠? 근데 이 와중에 혹시 분모가 0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x가 2가 빠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답은 아까 이제 서주가 부른 게 맞기는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네. 어디요? 무슨 색깔? 핑크 가루? 핑크 가루 왜 이렇게 되냐고? 얘랑 저희 교집합 이고 수직선에 그려보시면은 x는 1보다 작다 앞에는 x는 2보다 크다 이거랑 다시 x는 2보다 크다랑 교집합 이고니까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만 남죠. 됐어요? 됐고요? 네. 간다고요? 잘 가요. 왜요? 미안. 왜요? 하원 차례 있어요. 없어요. 하원이요? 네. 3시에 있을 거예요. 3시에. 저기 그거는 근데 물어보세요. 밖에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여쭤보시고. 차는 정확히 모르니까. 됐고요. 네. 어딜 가? 자꾸 어딜 가? 신데렐라들이 이렇게 많아. 쟤는 숙제를 다 했어 근데. 쟤는 숙제를 다 했어. 오답을 안 했잖아 오답을. 선생님 지우 5개 안 되는데. 네, 저 뭐가? 근데 5개 됐나? 선 1개. 5개 안 돼? 예. 안 되잖아. 그래? 1개. 1개야? 진우야! 네, 저 6개. 됐고 아무튼 자 넘어가서 아니, 저 진짜 가야 돼요. 가요. 아니 저는 그때 갔을 때 엄청 뭐라 네, 그랬었는데. 다 했어. 다 했어? 하는 게야. 교재랑 다 했어. 하는 거야. 자 다음은 이제 4번에 기호를 포함한 이제 방부등식 함수의 처리입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부등식 함수에 대한 처리는 근데 이거 지금 근데 왜 일찍 가는 거라고? 영어학원 시간이 겹친다고? 네. 근데 겹치는 거 조정을 좀 하셔야 돼. 일찍 안. 오늘 일찍 가요. 아무튼 시간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절대값 처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해법은 절대값 안이 는 0이 되는 뭐라고 쓴겨? 절대값 안이 는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죠. 범위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범위 나누기. 절대값 아니 는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이게 제일 일반적인 해법인데 약간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간혹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던가 이렇게 하는 요령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이때 뭐 이제 참고로 자잘한 기술인데 절대값 처리 같은 거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절대값 안에서 예를 들어 변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런 건 애초에 우리가 이제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푸실 때 이대로 잘 안 풀죠. 굳이. 그죠? 굳이. 예, 마이너스를 절대값 안에서는 들락날락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x-2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고 나는 풀 거고. 예,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시다가 이제 절대값 x의 제곱 이런 거를 처리하시게 되면 실수의 성질로 절대값은 제곱을 해도 그냥하고 똑같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반대로 있는 애를 갖다가 없애는 거는 잘 할 일이 없고요.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없는 애를 있다고 보고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죠. 이럴 때 이런 거 이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라는 거는 정의 자체는 가우스 x를 갖다가 우리가 n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요게 이제 n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수직선에서 어떻게 찾는다? 수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정수를 찾으시면 되죠. 그게 저 얘기죠.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낸 게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찾는다 이 얘기가 되겠고, 이거 이제 가우스 기호에 대한 어떤 뜻, 원래 문제에 줘요. 미리 알고 있자 이거죠. 그 다음에 수직선에 찾는 방법 정도가 되겠고, 가우스 기호를 푸는 일반적인 해법은 뭐냐? 가우스 기호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절대값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죠. 가우스 안이 뭐가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정수. 그죠? 얘는 이제 가우스 안이 정수가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범위를 나눌 때는 절대값 범위 나누는 거는 수직선에서 빈대 없이 나누시면 되고, 가우스는 범위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 정수 한 칸 간격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이퀄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퀄 없게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죠? 가우스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 우선은 가우스 x의 값이 n이다 라고 하면은 x의 범위는 뭐가 된다? 필충이죠.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왼쪽에 이퀄 있고 오른쪽에 이퀄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 정의에 맞아요. 가장 기본. 그 다음에는 가우스 기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가 있으면은 요거는 가우스 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에 한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우스를 씌운 애랑 가우스를 벗긴 애랑 똑같다. 요거는 x는 뭐야? 진수. 진수는 뭐예요? 자, x는 정수다. 매번 한 요 정도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요 정도.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요 정도고, 됐죠?
가우스 기호 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냐? 가우스 기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예시 정도인데 이 예시는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수 뭐 NK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수 예를 들어 뭐 이제 K분의 M 이렇게 나오면은 자연수입니다. 뭐 요거 이제 해석이 뭐 이제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자연수 m을 갖다가 k로 나누었을 때 가우스 씌운 값이거든요. 나눴을 때 가우스 씌운 값.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0의 가우스 값 당연히 얼마예요? 값으로 치면 6이거든. 6? 이게 뭐예요 이게? 6이 의미하는 게. 그렇지 몫인데. 맞아 맞는 표현이한데 몫인데 그래서 그 몫이 의미하는 게 뭐냐? 1부터 m까지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의 개수죠. 여기서 k의 배수의 개수. 뭐 이런 데 쓴다 이거야. 이런 데. 이런 거 그냥 외울 건 아니야. 이런 걸 외우라고는 안 해. 이런 게 있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기호를 이용하고 우리가 이제 몫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 몫을. 그럼 몫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해서 식에서야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인데 초등학교 나눗셈에 대한 그 검산식 써보시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스몰 r이라고 하면은 이런 검산식이 있거든? 똑같이? 그리고 이제 R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나머지 R은 A-B 곱하기 이제 Q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근데 이제 이 Q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몫이에요, 몫. 누구를 누구로 나눈. A를 B로 나눈 몫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대표적으로 가우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A-B에다가 곱하기 가우스 B분의 A. 그러니까 얘분의 얘죠. 얘분의 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나타내는 수식이죠. 나머지를 나타내는 수식.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선가 우리 수업할 때. 뭘 끄덕이고 있어?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왜 끄덕? 누군가 있을 거다? 누군가 있을 거다 에 끄덕이는 거야? 이런 게 있겠고 예시 가우스 가지고 쓰는 거 절대값 가지고는 주로 절대값 기호로 여러분이 주로 쓰는 활용이 뭐 있어요? 절대값 기호를 활용하는 게 주로 뭐 있어요? 절대값 기호 써먹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절대값 기호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경우 뭐 있어요? 뭔가 수식으로 나타낼 때 절대값을 써야 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자연 맞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제 말하는 거 듣고 어? 제곱근?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근원의 제곱이 있는데 주로 차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이죠. 차는 빼기가 아니니까 그죠? 나중에 근데 이거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잠깐 딴 얘기인데 요 이제 2학년 시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딱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고 봐 여기 되게 많이 틀린 문제거든 내신 기출 중에 여기 어쩌고저쩌고 있어 다 잡소리고요 마지막에 봐봐 여기 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가 서로 같다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애들이 그러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0이다. 이렇게 해서 푸니까 답이 안 나와. 이게 모순 나오거든. 그래서 답이 안 나와. 차니까 지금 얘네 차가 0이 같다가 아니고 미안. 차가 같다인데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뺀 게 같다고 하니까 자꾸 모순이 나와. 이게 차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같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이 절대값으로 차를 나타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되게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대수나 방금 이제 대수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 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차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고 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함수 들어가시게 되면 함수에서 뭐 절대값 fx 이런 거를 볼 일이 있는데 절대값 fx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 이서주? 함수에서 y는 절대값 fx 이런 거 있으면은 fx가 0일 때와 아닐 때와 0일 때 범위를 다 이제 쫙쫙쫙쫙 졸고 있네 이 사람 이거? 팔을 다쳐서 그런가? 왜 그러지? 자, 쟤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사람들은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주로 뭐라고 대답해요? 제곱? 뭔 개똥같 소리예요? 아 함수인데 무슨 제곱이야? x축 위에 있는 것만 살려서 배친. 완전 틀리네. 자, x축 밑에를 주로 꺾어 올린다고 얘기를 하죠. 와, 예?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그 말이야? 쟤 완전 반대로 얘기했죠. 쟤 둘이 아주 쌍쌍바네 아주 그냥. 됐고 조용히 해준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아실 게 아니고 절대값 fx를 나중에는 이렇게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함수 문제 풀 때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나중에 미원 가시면 반대로 절대값 fx는 당연히 니네가 그 중1 때 배운 절대값의 뜻이 뭐예요? 원래 중1 때 배운 절대값의 뜻이 뭐예요? 수직선에서 이제 0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절대값 fx라는 걸 갖다가 x축으로부터 함수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함수가 떨어진 거리. 그래서 절대값 fx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고 무조건 꺾어 올리는 걸로 그래프만 그리시려고 그러면은 x축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본 적 있는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저번에도 시험 몇 번 봤었고 그거 있잖아. 2차 함수 최대차수 문제 중에 그 뭐 f3은 마이너스 절대값 f2라고 같다 이거 있고 f2하고 f4하고 같다 대칭성 따고 시험 2번이나 봤잖아. 에휴 진짜 됐고. 에? 언더블. 안다고? 네. 알아? 네. 진짜? 네. 정말? 기억나요? 무슨 문제인지? 안 나죠? 그럼 이서준 안 나는 거죠? 아 이거 안다니까요. 1월 14일 시간이에요. 요! 이요. 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돼요? 삭제했어요. 1월달 거 삭제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서준 말 맞는 걸로 쳐주자 그냥 한번. 맞는 걸로 쳐주자. 근데 왜 삭제했어요? 저희 추억이 담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 2차 함수 있는데 대칭성 춥다고 해가지고 범위에서 이 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해석하실 때 이게 얘가 얘랑 같다 이거 할 때 이거 맞아? 서준야 네 기억 속에 있는 문제가? 네. 압을 립을 따고. 알았어. 난 알았다고 했어. 난 알았다고 했어. 아무튼 진짜 됐고 여러 가지 좀 배경지식을 좀 얘기를 해봤고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이제 판별에 대한 겁니다. 실근의 판별 뭐 갖고요? 이씨. S축과의 위치가 아닌 게. 뭔 개똥아 소리야. 실근의 판별 뭐 갖고요? 아, 판별식 가지고 가죠. 판별식 가지고 가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냐 요게 기준입니다. 요 기준을 모르는 애들이 자꾸 는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헷갈려 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는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는이 빠질 때는 언제다?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판별식에서요 는이 빠질 때, 는이 사라질 때는 언제다? 서로 다른. 다른 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자. 그때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작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그러니까 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음이냐 아니냐. 판별식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이걸로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근의 공식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요 루트 여기 안에 있는 애 요게 이제 우리가 판별식의 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 루트 안에가 음이냐 아니냐 그거에 의해서 허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로 나누는 거다 이거고. 뒤에서 배우는 거 같이 정리해 보시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뭐 갖고요? 뭐 갖고요? 실근의 부호요. 네. 모르네 이 말투가. 자. 뭐 갖고요? 두근의 합. 네가 대신 여기고 있어. 뒤에 서연이한테 물어봤는데. 자, 아무튼 뭐야? 따라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애들.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애들 따라하지 마세요. 네? 주근의 고? 뭐 갖고요? 디압고 가지고 갑니다. 주입식이 안 됐네 이게 아직 주입이. 주입이 안 됐어 이게. 디압고. 응?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봐. 내가 지금 이거 10번만 시키면 절대 안 까먹는다니까 이거. 10번만 읽어봐. 실근의 부호 디압곱, 실근의 부호 디압곱, 실근의 부호 디압곱, 실근의 부호 디압곱, 실근의 10번만 해봐. 절대 안 까먹죠. 실근의 위치 몰라요? 한쭉 그래요. 이거는 뭐 저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가르쳤을 때 목표님 뭐예요? 함디축? 별 그지 자 사용하는 건 뒤에 나가서 나중에 부등식 가서 볼 거고. 자 마지막 근과계수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는 다 아실 거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도 아실 거고 n차 방정식으로 확장했을 때 그때의 근의 합과 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은 n차 방정식을 내가 ax의 n제곱 bx의 n-1제곱 땡땡땡 c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근을 x1번부터 xn번까지로 잡았어요. n개의 근이 있다 이거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은 무슨 근이냐면은 복소수 범위에서의 근입니다. 복소수 범위 허근까지 다 포함한 거. 허근까지 다 포함한 거.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n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n개가 있어요. 자 왠지는 안 배워요. 알겠죠? 왠지는 안 배우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를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합니다. 1차 하나 있죠? 2차 2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필요는 하니까 알아두시고 n차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n개 있어요. 실근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 근과계수에서 우리는 근의 합하고 곱 정도는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합하고 곱을 처리하는 아이디어는 이렇죠. 얘가 는영의 근이 이거니까 우변을 갖다가 인수정리를 하는 거예요. a로 묶어서 x-x1, x-x2, 땡땡땡, x-xn까지 이렇게 가시면 전개를 해서 최고차는 당연히 ax의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n-1차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뭐가 되냐? a 들어가고 요게 하나씩 이렇게 곱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a의 a는 잠깐 이렇게 묶읍시다. 잠깐 묶어내고 a의 x의 n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뭐돼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땡 x의 n 요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분배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땡땡땡 가가지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상수끼리만 다 곱하시면 되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x1 곱하기 x2 곱하기 땡땡땡 xn까지의 곱이긴 한데 문제는 이 n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개수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의 처리가 달라질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거 처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죠. 마이너스 1에 어쨌든 n이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니까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 그냥 n제곱 이렇게 달면 되겠거든요. 그럼 n이 짝이면 없어져요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전개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모든 근의 합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 xn까지의 합은 뭐가 되냐 분배해가지고 얘랑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근의 곱 마이너스 x1 곱하기 x2 곱하기 땡땡땡 xn까지의 곱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에 n제곱 하시고 a분의 c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근과계수는 여러분이 나중에 미원 가면은 많이 씁니다. 미적 원 가시면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 4차까지 쓰니까 알아두시고 이 정도? 한글로 공부하세요. 한글로. 그리고 뭐 이런 거 마이너스 이런 거 짜잘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왜? 니네가 이미 절대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미 2차를 알아. 2차 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 아니야. 그죠? 3차가 마이너스 a분의 d 아니야. 그것만 생각해도 이거는 어차피 외울 게 아니고 그러면은 홀수 차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 차면은 마이너스가 안 붙는구나. 이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 뭐니 해도 합이 중요합니다. 합. 마이너스 최고차분의 밑에 차 개수로 가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근과계수입니다. 됐어. 이거 중간에 도망친 애들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개념 보고요.